네, 들으신 것처럼 여야가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수정 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를 했지만 청와대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과 청와대 충돌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동준 21세기 정경연구소 소장 그리고 정현정 배재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타결시켰지만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네. 위헌 소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먼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뭐 청와대 입장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지라도 오늘 모 신문의 일면 톱 리드가요. 국회 독재입니다. 국회가 헌법상의 체제를 넘어서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당초의 발단은 국민소득 이거 하고 또 공무원 노조, 공무원법을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고치라고 했더니 지금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계속 법을 이상하게 지금 끌고 간 거 아니냐. 요번 경우는요, 저는 어떤 생각만 하더냐면 일본이 말이죠. 아베 정권 들어선 이후에 헌법 해석을 통해가지고 해외 파병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 국내의 법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건 전 비슷한 느낌마저 봤는데 일종의 헌법 파괴 아니냐, 헌법 용어로. 그러니까 그 독일어로는 페어니퉁이라 그래. 완전히 무효화. 심지어는 째어시테어룽이라는 표현도 써. 찢어 발긴다는 겁니다. 그 헌법이 지금 대통령제 중심으로 돼 있는데 만약 내각 책임제라면 된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 정서상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현행 헌법이 대통령제니까 대통령령이라든지 총리령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것까지도 지금 국회 신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반드시 국회법이 헌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식적으로 볼지라도 분명히 헌법 파괴의 일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 전문가들이 그 위헌 소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유권 해석은 법원의 몫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헌의 어떤 느낌이 들긴 하니까 이걸 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사실은 이게 이송이 되어서 판결이 나와야 그때 이미 이제 우리는 이것이 위헌이다 아니다. 국회도 지금 그걸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판단을 섣부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행령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원래는 입법권에 대한 최종적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국회가 갖고 있어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으니 시행령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방지해라. 그래서 일종의 위임된 권한이에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로부터 행정부에 위임된 권한이 바로 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국회는 그 시행령이 실제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도록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걸 통해서 행정권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가 한 것이 위헌의 소지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의 견제 권한을 충분하게 행사한 거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사법부가 사실은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삼권 분립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인 것이죠. 그런 차를 놓고 보면 저는 국회는 할 도리를 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판단의 여부는 다투는 것은 사법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는 그것이 맞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게 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최종적인 중요한 권한이죠. 그걸 통해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으로 해석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사실은 국회가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내리는 겁니다. 네, 신소장님. 앞서 지금 정 교수님께서 대통령이 그럼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점치시고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향후 절차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아니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입법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정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를 좀 달면요. 예. 입법이라는 게 전일적인 게 아니에요. 입법부에 행정부 자체도 행정 입법이 있어요. 법을 집행에 따른 입법입니다. 네. 그게 이제 시행령이고 대통령령이고 그 가장 밑으로는 부령까지도 있죠. 장관이 발동하는.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가장 높은 단계가 대통령령인데 이거는 헌법 하겠을 때 법률과 같은 준하는 명령권이에요.
이걸 갖다가 의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논의하고 정하는 저거지만 여기서 집행부에 대통령을 포함한 이걸 갖다가 전일적으로 우리가 입법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심사를 받아라. 지금 대통령령까지 이렇게 하면은 국가 통치가 안 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볼 때. 그래서 행정입법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 서로 논하는 게 다릅니다. 오늘 모 신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인데 그분께서 명확히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에 관한 이 법률의 제정권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는 지방자치단계 규칙제정권은 그것도 고유의 권한입니다. 입법권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전부 의회에 전일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또 지금 사태를 정치학적으로 보면요. 정치 권력 이런 구도에서 볼 때는 최근의 얘기는 지난번에도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반박이 나왔잖아요. 다시 좀 협상해라. 네. 국민연금과 연계시키지 말아라. 공무원 연금이 지금 너무 그 국민 혈세가 많이 들어간다. 이걸 고치라고 했더니 요번 경우도 결국 다른 거하고 세월호법이니 뭐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연결된 겁니다. 주문한 사항하고 별개에다가 심지어는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이 말씀하시듯이 우연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 선생님의 말씀은 나름대로 입법에 이거를 충실히 하자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입법권이 전일적으로 존재한 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입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정입법 안에도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종류의 입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행정이 법안도 발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한이 있죠. 그리고 규칙을 만들어내는 입법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위임명령과 관련되는 입법권이에요. 위임된 거라는 거죠. 법률이 없는데 어떻게 시행령이 존재합니까? 그럼 법률이 존재하고 법률의 상위에는 헌법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시행령은 법률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에 맞지 않도록 시행령이 운영이 되면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걸 바로잡도록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권한이 국회에게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가족과 관련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법의 취지에 맞도록 사실은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계속 국회는 요구해왔어요. 행정부가 그걸 만들지 않았죠.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이걸 시정하도록 하는 강제 의무를 갖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행령에 이번에 바꾸자라고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행령은 엄격히 말하면 위임된 명령입니다. 위임이에요. 그걸 잘 명시하셔야 되고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저는 이건 다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저의 판단으로는 이거는 국회의 당연한 권한 행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그 질문하신 것 중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야 될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저는 그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어쨌든 이게 국회로 제2권이 넘어가면 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될 때 211명이 찬성을 했거든요. 이미 3분의 1을 넘었어요. 제2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건 자동 법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죠. 막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 거부권을 지금 행사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좋은 것이냐. 지금 총리 인준 문제도 남아있죠. 또 국정과제, 개혁과제든 민생과제들이 지금 줄줄이 다 있어요. 이거를 국회나 이런 여당과 야당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적대 감정을 만들어 놓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힘든 어떤 논란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겠느냐. 국민의 걱정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부권을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고 효과도 없는 그 거부권을 왜 지금에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아니 그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제 하에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대통령이라는 건 대통령제에서는 나라가 위험에 빠질수록 대통령은 강력한 그 발동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헌법에 규정돼 있듯이 심지어는 계엄령 발동권, 비상 발동권, 비상 경제 조치 여러 가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위기 상황에서는 로마 공화정 때 딕타토르 제도를 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한 명의 집정관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국회라는 여러 로마로 치면 원론에 수많은 사람들 하면 이 결론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의견이 다르고. 특히 지금 한국의 현실처럼 정파의 이익에 갈려가지고 국민의 이익보다. 결국은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국민들의 아까운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인 거를 좀 낮추라. 이렇게 주문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그리고 일자리가 지금 중요하니까 이걸 다 떠나서
몇 번 국민 앞에 나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지금 그거 한 건도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세월호법 이거 시행령 나름대로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화급한 급선무가 뭡니까? 일자리 창출의 이 문제를 우선 통과시켜주고 여야를 싸워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 선생님 말씀은 대통령께서 현재의 여야 입장 구도 제의 붙이더라도 3분의 1 통과되니까 시찰 말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얼굴 치면 말이 아니다. 그냥 놔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대통령 왜 국회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대로 대통령을 뽑고 전국 단위로 뽑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국회의원 뽑습니다. 둘 다 국민을 대표하는 건데 견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5년 동안 책임지고 일자리 창출 만들고 국가 경제 창조 경제 당신 뜻대로 해봐라. 이걸 해줘야 되는데 3년 동안 이걸 한 번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한 60여 건이 함께 통과가 됐지요. 네. 법안이 표결에 의해서 표결 처리가 새벽 4시까지 지금 해서 60여 건 이상의 법률이 지금 통과가 돼서요.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되는 부분과 공무원 연금 개혁만 이번에 통과된 거는 아닙니다. 그 점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월호 특별법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근데 왜 그걸 갖다 끼워 넣느냐? 공무원 연금 개혁에다가 지금 그런 논란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되는 그 시행령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잊어버려서 그렇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논란을 거쳤어요. 특히나 가족들이 이 시행령상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들, 예컨대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조사받아야 되는 공무원들이 실제로는 그 민간조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과거에 단식 농성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거 갖고 저는 TV에 나와서 토론했던 적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완구 전 총리가 총리직에 있으면서 검찰 조사를 받는 이런 상황들이 시행령 안에 이미 정당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잡으라고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고 그걸 바로잡아달라고 입법비구가 행정부에 요청했지만 바로 안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행령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실은 강제 조항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제발 세월호 특별법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것도 굉장히 네네. 중요한 것이었고요. 쟁점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함께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저희 예. 지금 시간이 얼마 또 정해진 시간 동안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소장님 제가 다음 질문 좀 넘어갈게요. 네. 역시 연관된 얘기긴 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정면으로 청와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당청 간의 갈등이 거의 이제 표면화될 때로 됐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앞부분하고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해오신 일을 이렇게 쭉 보면요. 야당 대표신지 뭐 야당 원내충분인지 헷갈릴 정도로 막 비슷한 톤인데 저는 그 여당 대표로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조금 약간 행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유 대표 경우는 요번 경우도요. 청와대하고 깊은 상의를 지난번에도 이제 비토 이상한 사건이 빚어졌습니다만은 깊이 상의를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정무수석이 사퇴하는 거 사퇴까지 빚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 현재 아이디어란 거로는 이거를 갖다가 전부 국민연동 다 하고 뭐 그러나 재정의 문제 아닙니까? 국가의 고간이 지금 문제고요. 또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민생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요. 그렇다면은 이걸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더 이상 혈세를 꼬라박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 이게 국민적 여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당 야당을 특히 여당 경우는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걸 좀 해줘야 되는데 청와대하고는 난 저분이 진짜 상의를 하고 한 건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당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요번 경우도 청와대에서 아주 그 반박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정면으로 지금 헤딩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더 크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3년이 지나는 현재 요 중간 시점 왔는데 이 시점까지 제대로 일을 하게 여당이 도와줬는지 이거부터 의심스러운 거. 물론 바른 야당이 잡은 형국인데 여당이 제대로 이걸 컨트롤하고 차단을 해주느냐. 요번 경우 아주 전 그 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유승민 원내대표 역할이 확실히 부족했다 이런 입장이신데 저는 좀 생각이 생각이 다르신 것 다릅니다.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런 당청 관계 엇박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청와대가 과연 당청 관계를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는 파트너십을 갖고 뭐 지금 선생님은 여당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시지만 청와대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소통을 하고 당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일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기대했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실제는 당을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협의하고 예를 들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파트너십으로 보고 있는 듯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조 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당대표, 대통령의 쟁점 법안 제1호가 뭡니까? 공무원 연금개혁 법안이에요. 그걸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계속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야당, 말 안 듣는 야당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끌어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협상해야 되는 건들이 생기고 있고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개혁 법안이 그렇게 대통령에게 중요한 법안이 아니거나 또는 대통령의 뜻을 따라주고 싶지 않다면 여당이 저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원내대표와 대표는 1호 법안을 지켜준 겁니다. 그거 마땅치 않죠. 불완전할 수 있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위해서 최대한 지금까지는 노력을 해왔다. 그게 족하고 안 좋고. 또 하나 대통령은 과연 그럼 당에게 어떤 소통의 노력을 했는가. 저는 앞으로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거부권 행사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미국의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계속해서 다른 그 여소야대 형태에서 야당에게 나 거부권 행사할 거다. 계속 협박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소통을 해요. 협의를 하고. 그러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것을 통해서 갈등을 무마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지금 당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도 특히 여당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네. 그래서 어떤 의중을 갖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소통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상권 분립에 위배됐다.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역시 당청 간의 엇박자도 두 분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 교수님께서는 일부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야당에 일방적으로 좀 많이 끌려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저는 당내에서도 새누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승민 원내대표도 과거에 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하고 국민연금 문제 연계하는 거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의견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청와대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뭐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거든요. 저 같으면 예를 들어 성과 내고 싶다 그러면 이 복잡한 공무원 연금 개혁 가지고 성과 안 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인이라면.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의 의중이고 대통령이 앞으로 개혁 작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걸 한 거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정치적 공이 돌아갑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비판받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를 내려고 했다면 이게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 여야 합의도 뭐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누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요 국민들 대다수가 저처럼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법 만들려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다. 지금 날림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근원적인 걸 좀 해줘야지. 청와대 주민도 그거였고요. 만약 이런 거 가지고서 청와대가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가 이거 청와대하고의 교섭을 스스로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오늘 신문에 나왔지만 정말 의회 독재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갖다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 파괴 일종이고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의 그 원로원 제도 로마 제국 때 이거는 뭐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공화정이 살았던 겁니다. 이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로마 공화정이 망한 거고요. 동양에서는 이게 사대부 정치입니다. 배웠다는 사람들, 예를 중시하는 사람들, 예치가 안 되고 백성들을 짓누르고 하는 조선조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본에 패망하기까지 사대부들이 이걸 반성을 안 하고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신, 노블레스 오블리지 정신이 없으면요. 공화정은요. 자기들끼리 해먹는 정치가 되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로마 공화정이 그래 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이게 아주 시금석인데 겉모양은 국민들을 위한다, 여야 합의했다 그러는데 그 내막을 보면 오히려 국민들을 시체말로 염장을 지르는 법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선생님, 근데 이 지금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와 협력하지 않고 상호작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고 미국의 현실이기도 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공통 요소예요. 어떻게 국회와 좀 더 파트너십을 가지고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드느냐.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문제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가 누누이 주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제대로 잘 만들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얘기도 하고 클린턴 대통령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바로 의회와 국회와 어떻게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통과시켜내느냐가 대통령의 능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엄연한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원래 하시려고 하는 그 원래 목적에 맞는 것 중에 흡족하지 않는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걸 최대한 만들어내려고 대통령께서 과연 어떤 당과 청이 서로 그런 노력을 했는가가 우리의 관심이지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결과물에 대한 평가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이걸 지금 미국 예를 들는데 미국에는 프린시플 오브 머저리티 다수결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소위 선진화법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다수당이 다수당 역할을 못하고 소수당이 사실상 국회를 끌고 가고 심지어는 대통령령마저도 심사하겠다. 그러면 법원은 왜 있습니까? 국회가 전부 다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뭡니까? 겉으로의 모양은 국민들을 위한, 인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밤새워서 한다는데 결국 만들어낸 거는 자기들끼리 더 크게 얘기하면은 여야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을 안중에도 없는 자기들끼리 더 솔직히 얘기하면요.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어요. 여당 경우는 지금 대통령하고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여당 대표의 공천권에 다 목을 메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야당 경우도요. 지금 분열 위기가 지금 있습니다만 여기도 다 공천권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국회의원들은 예로부터 자기 지역구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인데 말만 그렇지 국민들 위해서 법 만들겠습니까? 표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걸 더 떠나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국회가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야당 경우 선진화법을 빌미로 해가지고 여당 대표까지 심지어 선진화법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여당 대표를 할 말입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당대표가 현 대통령 권력과 대립각을 세워서 유리할 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죠.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현직 대통령하고 소속 정당이 같은 차기 권력하고 서로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우호적 관계를 잘 활용하고 잘 소통해서 끌어나가는 과제가 필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처럼 참 정치권이 산 넘어 산 과제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